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뜰입니다. 컨버거의 책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5장 경계선 인격과 성도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도착에서의 공격성이란 그 내용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컨버거는 도착과 성도착과 공격성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착이라는 용어는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것, 변형시켜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증오로 바뀌어버리고요, 의미 있는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또 협력을 착취로 바꾸는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협력을 착취로 바꾸는 이 구조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보면, 우리 보통 요즘 드라마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상대방 대상, 힘이 없는 약한 대상을 막 착취하지요. 언어를 통해서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노예처럼 굴도록 이렇게 만들지요. 그 사람의 에너지, 그 사람의 재능,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착취해서 그 사람을, 상대편을 피폐화시키죠.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관계는 상대를 피폐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을 상대편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이렇게 나쁜 것들로 이렇게 변형시켜버리는 것들, 이걸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행하거든요. 이런 걸 도착이라고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착은 성도착과 분명히 다르다고 컨버거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착은요, 정상적인 성적 기능으로부터 일탈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적 기능이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가 결합해서 성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부터 일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패티즘. 이렇게 그 스타킹 하나 훔쳐가지고 거기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바리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대방들에게, 여자들에게 길 가다가 자기의 성기를 노출시켜서 그 여자들 소리 지르는 거 보면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관계에서 일탈한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고 기이하게 경직된 어떤 성적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공격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도착은요, 공격성의 발산을 위해서요, 사랑과 의존, 그리고 통상적인 의미의 성욕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영하는 대상관계의 성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악성자기애 환자입니다. 이 사람들, 악성자기애 환자들은 이렇게 병리적 과대자기가 있죠. 이 병리적 과대자기가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전능함을 드러내고 싶은데 여기에 공격성이 같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과대자기가 자체의 전능함과 과학적인 통제를 상대방에게 행하려고 공격성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굉장히 억압하고 통제해버리죠. 자, 이 과대자기의 가장 심각한 이 부정적 치료 반응을 또 과대자기가 있는 사람들은 나타냅니다. 우리 치료 임상 현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이석에서 올라오는데 이런 악성자기의 환자들은요, 부정적인 치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떠냐면 치료 관계에서 생성된 좋은 게 있죠. 좋은 어떤 생성된 창조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지만 인격적인 성장과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분석가하고 이 내담자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서로 간에 성찰하면서 노력하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좋은 것들을요, 이 사람들은 배설물 처리하듯이 버리고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생산물들을 똥 버리듯이, 배설물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은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요게 이제 부정적 치료 반응으로 올라온다고, 전이에서 올라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모두 파괴하거나 일종의 배설물로 변형시키는 그 환상으로 인해서 환자는 승리에 찬 어떤 광적인 공격성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있거든요. 자기의 과대자기가 모든 좋은 것을 파괴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광적인 공격성을 막 표출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요게 이제 도착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는 걸 도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격성이 같이 들러붙어가지고 좋은 것들을 막 파괴시키는 것들, 이런 병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더 설명 들어가면 이제 가장 초기 수준의 초자가 있죠. 이게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구강기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가장 초기의 수준의 이 초자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죠. 조금 후기 오이디푸스기에 생긴 초자보다는 이것이 이제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아주 과학적인 초자를 만드는 전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배적일 때, 경계선 인격 환자들 경우는 그렇죠. 이게 이런 과학적인 초자 전조가 지배적일 때 그것은 원시적인 공격성을 자아 동조적으로 표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병리
병리에 빠져버리게 만들거든요. 내가 느끼고 생각한 그대로 있잖아요. 자, 그 아주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지금 아주 과학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 과학적인 초자가 내 안에 내부에 있는데 이게 공격성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붙이면서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느끼고 생각한 대로 상대방을 자동조적으로 그냥 강하게 공격성을 표출해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파괴적인 공격성이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성도착 환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성도착 환자들은 모든 성적인 욕망을 공격적인 것으로 변형시켜 버립니다. 오염시켜 버리거든요. 이 성적인 거 좋은 것들을 공격적인 걸로 이렇게 변형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섹스와 사랑은 공격성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로는 이제 도착된 대상 관계가 실제 폭력으로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대로 그냥 자동적인 공격성을 막 상대방한테 퍼부어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실제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죽이기까지도 하죠. 자, 요런 거 우리가 영화 속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 영화긴 하지만 원초적인 본능인가요? 그때 샤론 스톤 나온 영화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도착 환자지요. 이 여자분은 성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을 죽여버리죠. 이런 과학적인 공격성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자, 이들의 공격성은 폭력적이고요. 과학적인 성도착으로 표출될 수 있고 이런 그 개인의 심리 구조가 정상적인 원칙적 다중 형태의 도착 행위를 가장 극적이고 심각한 형태의 성도착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환자들이죠. 그러니까 결혼하실 분들은 이런 분들하고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지요. 그 미리 잘 알아보신 다음에 이 사람들의 공격성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조금은 이렇게 들여다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결혼도 잘 안 하겠지만 했다 해도 참 때리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리면서 성적인 욕구를 풀어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도착과 공격성의 변천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컴버그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착에 포함된 이러한 공격성의 변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공격성은 모든 성욕의 필수적인 요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기적 활동을 통해서 동원된 그런 성회화된 신체 기능들과 대상관계들의 목록을 이렇게 확장시켜 줌으로써 실제로 성적 경험과 사랑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 상황에서는 섹스와 사랑을 위해 공격성을 동원하는 것이 성생활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삽입하는 건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삽입한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더 수용적인 태도지요. 가피하게 환상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된 부부관계 안에서 이런 다중도착적인 환상들을 펼칠 때, 공격성들을 표현할 때, 이게 잘 담겨질 때 그 관계가 성적인 놀이가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즐거워진다고, 정말 활기차진다고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부부관계 안에 공격성이 쓰여지고 담아질 때 부부간의 이 성관계는 놀이가 되면서 즐겁고 유쾌한 관계를 만들어낸다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 이 부부간의 관계, 섹스의 그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권태를 느끼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정도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서는 공격성이 필요하고 그게 좀 더 성생활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병리적인 상황에서의 공격성,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건 성도착이 도착으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섹스와 사랑을 파괴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주 실제적인 폭력이 행해지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수준의 병리에 해당하는 공격성도 있죠. 그 사람들은 보면 경계성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의 전 오이디푸스 단계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오이디푸스적 단계의 무의식적 갈등과 응축되어져 있죠. 이게 이제 공격성이 이 모든 갈등을 응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경증에서 정신증에 이르기까지 전체 정신병리 영역에서 대상관계, 초기자 발달의 변천 과정 또는 병리적 자기애, 이런 공격성의 강도는 모두 다중도착적인 성욕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 성도착은 이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공격성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때는 성관계가 즐거워지게 되지만 이게 성도착, 도착적으로 쓸 때는 관계를 파괴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적절한 공격성이 관계를 더욱더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컴버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